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도 되고 돈도 안 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법원 검찰의 조작 날조로 매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종찬 월간조선 전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건의 막강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지른 검찰 법원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 세력들, 요것들을 반드시 묻어버리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으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제 영상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JTBC, 이 손석기, 이 태블릿 PC의 날조 보도와 함께 촉발이 된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 또한 딱 터지게 되면 그냥 바로 정권 교체가 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들이 800여 페이지의 팩트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꾸준히 잘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여론이 획 돌아가야죠. 자, 이번 시간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낙마한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2020년 연말 노영민 비서실장을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임기 말을 맞아서 정권 재창출이나 개헌을 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박지원,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바로 문재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측근 실세 혹은 가방 못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두는 그런 사람들, 즉 수행 비서를 말하는데 이런 가방 못지 정도 되어야 퇴임 이후에 안위까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은 과학 전문가이고요. 문재인과는 별다른 연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양정철 배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양정철이 실세형 비서실장 노영민을 제치고 우윤근 등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비서실장 후보를 배제한 후 자신이 국정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보면요, 나쁜 인간들의 이름은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1987년 이후 그 어떤 민주화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권 측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그것도 집권 세력인 친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낙마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서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영혼의 동반자라 불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집권 초기 자신의 비서 성폭행으로 낙마를 했죠. 뭐 이런 거는 안희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 여성의 이 노골적인 친문재인 정권 매체 이 JTBC에 갑작스럽게 생방송에 출연을 하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당일에 그냥 한 칼에 그냥 보도되자마자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안희정을. 정말 이런 과정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같은 편이라면 그 어떤 범죄도 덮어주던 이 친문들의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친문 세력이 자신들의 상황인 이 노무현의 친구를 단 하루 만에 또 단 몇 시간 만에 싹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이후 검찰은 또 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야말로 탈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털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고 그의 발을 완전히 그냥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냥 목덜미를 딱 잡고 들었다 놨다. 자,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세력에게 완전히 찍힌 꼴이 돼버려가지고 여권 대선 후보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한바왕 유상봉 씨가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인에게 4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중앙일보에 쓱 흘리는 등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586 대권주자로 손꼽혔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 결국 임종석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가 총선 불출마 이후 민간에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일도 못하는 정치 백수 신세가 돼버린 셈이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친문 진영의 대권주자 1, 2위를 다퉜던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의 불법 댓글 공범으로 걸려가지고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얼마 전에 그게 확정이 돼갖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형편이고, 김경수 건은 문재인의 검찰과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서 봐줄 만큼 봐줬는데 결국 여야가 특검 수사를 합의하면서 이놈의 특검에서 발목이 잡히고 마는 겁니다. 김경수가. 자, 이후에 청와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라임, 옵티머스 등 아무리 야당이 특검을 요구해도 끔찍도 하지 않았던 이 청와대와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 왜 김경수 개입 사건에만 특검을 쉽게 수용했느냐. 야, 특검해. 쟤 내쳐야 되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자, 조국 전 장관은 그의 부인인 정경심이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치를 모두 상실해버렸죠. 여권 대권주자로 늘 3위 안에 들어있던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건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뭐 살아있다느니 무슨 자살을 당했다느니 하여튼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건지도. 대권주자들을 내쳐버리려고 저런 공작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자, 이낙연 전 총리조차 옵티머스 비리 관련해서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쫙쫙 흘려진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이 대통령제 하에 대권 주자들보다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이렇듯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대다수가 낙마를 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이 지시하에 윤석열이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허락받고 이렇게 수사하는 자가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겠죠. 살려만 주세요. 1987년 이후 문재인 정권 이전 그 어떤 정권에서도 차기 대권주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전무하죠. 노태우 정권 당시 3당 합당 이후 김영삼과 TK 측의 박철원, 박태준 등이 경쟁을 하다가 노태우의 힘으로 김영삼의 후계자가 되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이해창을 비롯해서 이인재, 김덕용, 박찬종까지 모든 차기 대권주자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주류 후보로 이인재, 비주류 후보로 노무현이 경쟁하다가 김대중이 노무현 손을 들어주면서 정리가 된 거죠. 자, 노무현 정권 때는 이해찬, 유시민, 친노 후보가 모두 대선 출마를 했고 비주류인 정동영과 경쟁하여 패배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도 초강력 대권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남아 대권 주자를 거쳐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죠. 자, 박근혜 정권 때 정권과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무성, 유승민까지 대권 주자로 모두 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문재인 정권은 참 희한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렇게 차기 주자들을 경쟁시키는 가운데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딱 틀어지어서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사후 보장책을 챙겨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계파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차기 주자를 키우면 키웠지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공작에 열중인 거지 대통령 선거는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껍데기 대통령은 아무나 꼽아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국회에 모든 권력들이 쏠려서 지들끼리 영구적으로 해먹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는 쟤네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무튼 저런 것들이 정상인데 유독 이 문재인 정권의 대권주자, 그것도 친노와 친문 계열의 인사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대권주자, 최측근 비서실장 노영민 후임으로 유력하던 우윤근까지 날려버린 이후
문재인, 양정철 등이 정권 말기에 반드시 해치워야 할 중대 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이려고 했던, 한창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린 내각제 개헌이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문재인 측이 하고자 하는 개헌은 북한 김정은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개헌이고, 실제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권 초 개헌안을 상정할 때 헌법상의 자유조항을 삭제할 논의까지 했었고, 지금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이들 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거지 헌법상의 자유는 아직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까지 했었고요. 또한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해 놓은 영토조항도 휴전선 이남으로 손을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립화하는 거 요즘 뭐 대놓고 광고에 나와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영선이 있었던 중소기업벤처부, 거기에서 그냥 홍보 영상에 대놓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요, 여러 광고에 막 대놓고 나옵니다. 이게 고려 연방제의 기본 틀인 거잖아요. 이는 남북 연방제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점차 남북한의 틀을 깨버리고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지방 권력화를 통해 갖고 연방제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상인 사람들이 비정상 대우를 받는 나라, 열심히 일할수록 빚이 느는 나라, 문재인 정권이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대권 주자에 대해서 혈안이 돼갖고 자꾸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게 1인지, 어떤 게 2인지. 1을 해야 그 다음에 2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선인지 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각제 개헌을 막아야지만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각제 개헌이 통과돼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재인을 감옥 보낸다든지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방송을 하는 거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깨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력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으면서까지 제가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못 먹으면서까지 방송을 하는데도 욕 먹을 때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깨어나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조작 날조 수사로 감옥에 보낸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그 탄핵 세력들, 김무성, 유승민, 정의와 홍석현 등등등 싹 다 몰아갖고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묻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좌익들 손에 나라를 넘겨줘가지고 5,182만 명이 지금 해롱해롱 내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국격은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까? 거의 북한 수준 마냥 내동댕이 쳐져 있고요. 올림픽 보세요. 이제는 역대 16위, 쿠바가 14등 했는데 우리가 16등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지들끼리 기득권 누르면서 다 해먹고, 실력 있는 자는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돈 많은 자들, 돈 많이 먹이는 놈들, 돈 많이 먹는 감독들이 그냥 실력 없는 놈들을 막 집어넣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빵식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빵식이 TV 제작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매 영상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이 하트 모양으로 슈퍼 땡스라는 그런 곳을 클릭하셔서 라이브 그 슈퍼챗처럼 응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990원부터 힘되시는 대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 힘드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시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댓글로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애국 방송, 빵식이 TV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실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